김현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에 들어온 국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소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1,800만 명이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가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30일에 WHO 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네. 이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802만 3,357명이고요. 이 사망자는 68만 8,93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 30만 명 정도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476만 4,318명,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어서서 16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브라질입니다. 270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와 러시아의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9일에 코로나19는 계절성을 띠지 않는다면서 이 당초 겨울철에 대유행을 예고했던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1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면서 장기화를 경고한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 시민사회에 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신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AP통신은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족한 검사량으로 실제 확진자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면서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봉쇄와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요즘 하루에 새 환자가 30만 명 정도가 나오니까요. 네. 일주일 뒤면 2천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지금 상황대로라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큰일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민간 우주선 해상으로 귀환했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2명의 우주 비행사를 싣고 발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62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우주 유영,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3시 41분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2시 41분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펜사콜라 연안 해상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실제 그 생중계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미국 우주 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이른바 스플래시 다운 방식을 사용한 것은 1975년 미국과 소련의 우주 협력 프로그램인 아폴로 소유주 테스트 프로젝트 해상 귀환 이후 45년 만이어서 사실은 더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네. 자, 일반적으로 사실 왕복 우주선이라고 해서 돌아올 때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왜 착륙하듯이 그 비슷한 방식으로 육지에 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업듯이 이렇게 조그만 우주선을 업어서 이렇게 그렇죠. 착륙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미국이 2011년 이후에 이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걸 중단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실 이 해상 착륙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이 스페이스X에서 이 해상 귀환을 추진을 한 거고요. 이 섭씨 19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뎌내고 대기권 재진입 과정을 거친 후에 이 4개의 대형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이 크루 드래건인데요. 약 40분 뒤에 의료진 등 40여 명이 탑승한 스페이스X의 구조선인 고 내비게이터에 인양이 됐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1시간 만에 밖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스페이스X는 6주간 크루 드래건을 보수해서 9월 말쯤에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다시 우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의 우주 여행에 이제 꿈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일반인들은 뭐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는 조금 있다가도 좀 깊게 하겠지만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모든 걸 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오로지 자신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방책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중국 때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31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거다. 내일이라도 비상경제권법이랑 행정명령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마이크 폼페이오 그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자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거 네. 수일 내로 발표를 할 거다. 금지 발표를 이렇게 얘기를 미국 내에서 했습니다. 틱톡을 쓸 수 없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이 미국 정부 측은 지난해부터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다라고 의심을 해 왔는데요. 이 지난주에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국제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 그 미 육군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2017년 6월부터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걸 시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중국에 저장해 놓고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바이트댄스와 틱톡 측은 데이터 센터가 이 중국 외부에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특히나 미국 사용자 정보는 미국 내에 저장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틱톡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그 정보와 관련돼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사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에서 20대 사용자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 15초짜리 동영상 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데요.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8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뭐 짧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저장돼 있던 정보들이 미국의 주장대로 한다면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어온 소식 보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호주도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인 이후에 중국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일단 틱톡을 비롯해서 중국산 앱 52개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내린 상태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지금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정보 동맹으로 묶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국가들은 사실 미국이 이렇게 금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틱톡 사이에 무슨 그 사업권 매각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떴더라고요. 인수 협상을 곧 마무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틱톡 측에서는 사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다. 그리고 미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미국 사업 부문을 미국 회사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 미국 내 사업 매각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소수 지분은 틱톡 측이 가지려고 했지만 바이트댄스 쪽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만 백악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분 전체를 다 넘기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인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중국 때리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금지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백악관 사이에 어떤 조율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9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언제든 하지만 이 틱톡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고요. 9월 15일까지 인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지지자와 또 반중 정서를 가진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 내 틱톡 이용자 특히 젊은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참고로 미국 내 1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이면은 3분의 1 정도가
나와야 틱톡을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무턱대고 금지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에 대해서 정치적 억압이라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중국 때리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